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갑상선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 갑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곳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런데 갑상선이 어디 있죠? 그렇죠? 우리 목 앞에 있죠? 목 앞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로는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하고요. 또 초음파 같은 걸 봐가지고 혹시라도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지 종양이 생겼는지 우리가 이런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갑상선의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갑상선의 호르몬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피로를 느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것은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병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증상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몸에서 열이 나고, 그리고 손도 막 떨리고, 그리고 막 불안해지고, 살이 막 빠지는, 설사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은요, 이렇게 몸의 대사를 확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대사 기능이 증가되고 살도 빠지고 막 열도 나고 그럽니다. 반대로 너무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반대로 살도 잘 안 빠지고 자꾸 축적이 되고요, 붓기가 자꾸 오기 시작하고, 가슴 뛰는 것도 맥박도 느려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또 대사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은 항상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성피로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요, 갑상선 기능 수치는 분명히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은 마치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들과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피곤해지고요, 또 머리도 아프고 몸이 붓고, 또 탈모도 잘 생기고요, 또 변비도 생기고 성욕감퇴, 뭐 이런 증상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상하다, 혈액 검사는 분명히 정상인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기능의학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혈액 검사에서는요, 이미 이 갑상선에서 나온 호르몬들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혈액에서 측정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각 조직, 세포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번 호르몬이 있고요, 또 하나는 3번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4번 호르몬보다 3번 호르몬이 한 4배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에 있는 이 호르몬들이 조직으로 가게 되면 조직 내에서 4번에서 3번으로 한번 전환이 돼야 돼요. 전환이 되면 드디어 강한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전환되는 게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환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는 전환되기 전 상태를 보는 거니까 항상 정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조직 내에서 전환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사실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 증상이 어떠냐면 체온이 좀 떨어져 있고요, 몹시 춥고요, 그리고 또 자꾸 붓고요, 손발이 시리고요, 추위를 많이 타고 피곤해지고,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갑상선 기능은 항상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찾지를 못합니다. 기능의학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갑상선 호르몬의 전환장애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진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그분들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기능의학을 공부하면서 한 10년 전부터 기능의학을 공부해오면서 이 분야를 공부할 때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그 이유 중에서 이렇게 전환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큰 스트레스고요. 그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여성분들이 갖는 출산이라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자, 출산이라는 스트레스. 출산 이후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거죠. 마치 이 증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산후풍 증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 아이를 낳고 나서요. 손발이 시리고 몸이 춥고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피곤해지는 증상. 예. 마치 산후풍과 비슷한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책이죠, 물론.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산후풍과 너무나도 비슷한 증상이구나. 그래서 이 산후풍도 결국은 이 전환장애를 봅니다. 갑상선 T4번, 4번 갑상선이 3번으로 전환되지 못해서 생기는 이러한 문제점. 이것을 우리가 만성피로의 가장 또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양소가 부족한 분들이 이런 전환장애가 잘 생깁니다. 이런 영양소, 이 전환을 잘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냐면 셀레늄, 아연, 요오드, 구리 이런 중요한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비타민, 미네랄들이 부족하면요. 예, 전환장애에 문제가 생기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전환장애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증상들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B군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잘 챙길 때 전환장애를 예방하고 우리 몸에서는 더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해서 정말 건강한 대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갑상선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인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환장애, 좀 특이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혹시 본인도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양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